요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은 헐,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보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잘 가르쳐야 될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또 학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불러 집단 또 모 지역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불러서 남학생들이 집단 또 최근에는 청학동에서마저 그 청학동 서당에서 서당원생들이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물론 이 기사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하나가 나쁜 짓도 진화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하죠. 이런 게임의 영향일까요? 아니면은 범죄자들과 싸움을 다루는 액션 영화, 스릴러 이런 영화의 내용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른들의 무관심? 또는 사회에서 어떤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되었던 사람에게, 아니 생명이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배운 또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들은 사례들을 담아 이곳 캐나다 아동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첫 번째, 이곳 캐나다에서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집에 혼자 두거나 또는 차 안에 홀로 방치해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를 홀로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사실 저는 당시 영어 공부를 하러 학교를 다녀야 했고요. 또 장도 보러 다녀야 되고 또 이곳 캐나다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이민 초창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혼자 두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 학교 링크에 다녔고요. 또 제가 어디 혼자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그 시간들을 제가 미리 생각을 해두고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알아보고 미리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놓고 정말 많이 열심히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만약 아이를 혼자 방치해 두었다가 신고를 당하거나 또는 발각이 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심할 경우는 아이의 양육권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집 앞에 잠깐 나갔다가 이웃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약간 시간이 좀 지체가 됐겠죠.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혼자 있던 아이가 본인 스스로 911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혼자 집에 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고 또 부모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잘 하고 벌금까지는 안 받고요. 그냥 경고 정도로만 상황을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혼자 집에 있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혼자 집에 있는 경우에는 911에 전화를 하라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동법에 대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권한에 대한 그런 조기 교육이겠죠. 네. 그만큼 여기는 12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은 아이를 홀로 방치해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훈육의 목적으로 아이한테 사랑의 매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곳 문화는 아이들한테 회초리를 드는 대신에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반성하게끔 시간의 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이곳 캐네디언 가족들 중에서 어떻게 그들은 아이들을 훈육시키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혹시라도 자기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 본인들은 주로 아이들한테
벽을 보고 서게 하거나 아니면은 띵킹 체어라고 해서 의자 하나를 띵킹 체어로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띵킹 체어에 가서 너가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해봐라 해서 go to your thinking chair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국민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네. 초등학교 때 보면은 뭔가 시험을 좀 못 봤다든지 뭔가 하면은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매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절대 어떠한 이유를 대고서라도 사랑의 매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또 들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자면은 이분이 자녀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 학교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바로 부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언니가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어떤 그 체육 시간 활동을 하는데 아이 몸에서 붉은 반점 같은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반점이 혹시라도 어떤 부모의 체벌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시 이 언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황당하면서도 또 이곳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아동법 시스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만족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아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 정황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는 아이에 한해서는 아이의 정서에 상처가 되는 어떠한 말 또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무시한다거나 또 아이의 흠을 잡는다든지 또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면 네가 뭘 알아? 너 조용히 못해? 야, 너는 뭐든 하든 안 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을 듣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라면은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마음을 쓰고 또 신경을 쓰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표현이 되었을 때 아이가 받을 그런 정서적인 마음의 상처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정서에 상처가 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삿대질. 제가 생각할 때는 삿대질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 처음 이민 왔을 때 주변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 네. 그 이유는 굉장히 누군가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의미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지 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사실 저라도 느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이한테 이렇게 절대로 손가락질, 너가 뭘 알아? 막 이런 식, no? 안 돼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처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흔히들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라고 합니다. 그 꿈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부모의, 우리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한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바르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요 아래 꼭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